어르신들의 젊음을 돌려드립니다. 낭만과 추억의 그 시절 추억의 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지역의 뉴스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인터넷신문입니다. D2뉴스24의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전시는 택시 감차 시범사업 지역인데요. 실적이 지금까지는 그리 좋은 것 같지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정부의 시범사업 지역이 대전시인데 3월 말까지 모두 16대가 지금 면허를 반납을 했습니다. 근데 목표량이 51대니까 한참 모자라는 수치인데요. 택시 면허를 반납한 16대는 모두 개인 택시였고요. 법인 택시는 한 대도 없었습니다. 대전시는 당초 감차 목표가 올해 한 167대고요. 앞으로 8년간 모두 한 1,300여 대를 감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왜 이렇게 실적이 오르질 않는 겁니까? 네, 우선 감차를 유도하기 위해서 대전시가 현재 개인 택시 간의 면허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올해 목표치를 만약에 달성하면 추가 예산을 확보할 때까지 개인 택시 면허, 그러니까 개인 간의 거래를 일시적으로 허용한다더라.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일부 택시 기사들이 이 점을 노리고 이 면허 반납을 꺼리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들이 대전시의 반납보다는 개인 간의 이 거래를 선호하는 이유는 시에서 받는 보상금보다는 이 시중에서 거래하는 이 택시 면허 비용이 더 비싸기 때문인데요. 지금 면허 반납으로 대전시에서 받는 보상비가 이 개인 택시가 한 9천만 원 정도, 그리고 이 법인 택시가 3,600만 원을 지급하는데 시중에서는 이보다 한 10% 정도 많은 한 9,800만 원 정도의 이 책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유성 쪽에서는 종교 부지를 놓고 특혜 논란이 일고 있네요. 네, 우선 어제 이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유성구 전민동에 있는 한 교회가 이 현 부지를 종교용지로 변경을 요구하는 청원을 통과시켰는데요. 이 교회는 이 근린생활시설 용지에 지금 이 설립이 돼 있는데 종교시설 사용 가능 면적이요. 보통 한 현행 500평방미터 정도인데 이걸 훌쩍 넘어서서 한 3,200평방미터 부지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법적으로는 불법인 상태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지난 2006년부터 총 8번에 거쳐서 한 10억 원 정도의 이 강제 이행금을 지금 납부해 왔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교회 측에서는 이 대전시 측에다 용지 변경을 요청을 했지만은 번번이 무산이 됐고요. 그래서 교회 신도들하고 지역 주민 한 2,400여 명이 연설을 해서 대전시 의회에다가 청원을 접수했고요. 어제 상임위를 통과해서 이제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근린생활시설은 종교부지로 지정되는 것보다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가치 면에서 보면은 근린생활시설 용지가 종교시설 용지보다는 가치가 높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점에 때문에 교회 측에서도 토지 가격을 올리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용지로 바꿔달라는데 무슨 잘못이냐 이렇게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는 불가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대전시 얘기는 이렇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부지가 10년이나 20년 동안 만약에 개발이 안 돼서 변경 요구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기준에 부합한지를 검토해야 되는데요. 이 해당 종교부지 시설, 그러니까 종교가 들어가 있는 토지 같은 경우는 수년 동안 우선 불법 행위가 있었던 상황에서 지금 이것을 변경해 준다면 누가 봐도 특혜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이 나올 것인데 과연 이걸 어떻게 해줄 수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번에 청원이 이제 상임위를 통과하다 보니까 이 시의회가 특정 교회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어떤 불가한 일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오명이 쓰여야 될 가능성도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일반 개인이 이랬다면 어땠을까? 만약에 개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불법으로 이렇게 점유가 돼서 만약에 강제 이행금을 냈다고 한다면은 그것도 해결하기 상당히 어렵지 않나 보입니다. 예. 그리고 대전고등학교의 국제고 전환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참 팽팽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도 몇 차례 전해드렸는데,
대전고등학교가 이 대전시 교육청이 최근에 일반 이렇게 공립학교하고요, 특성화고에서 29곳을 대상으로 해서 국제고 전환 설립을 위한 공모를 했는데 여기에 유일하게 대전고등학교 한 곳만 신청을 하면서 이제 시교육청의 심사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한 곳 모집에 대전고등학교 한 곳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뭐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요. 다만 이 개교 100주년을 앞두고 있는 대전고등학교의 국제고 전환을 놓고 지금 말이 나오는 것이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국적으로의 전환은 어떻게 보면 다시 올 수 없는 혹이다 이렇게 보는 의견도 있지만은 또 다른 일각에서는 특권층을 위한 귀족 학교로 전락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동문회도 있고 학부모 쪽도 그렇고 의견을 나름 들었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관련해서 이 대전고등학교도 여러 의견을 들었다고 지금 합니다. 뭐 내부적으로 우선 교사 TF팀도 구성을 했다고 하고요. 또 대전고등학교 총동창회라든지 뭐 기별 회장단 이런 연석 회의를 통해서 나름대로 전환에 대한 찬성 동의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 뭐 지역사회와의 협력 관계를 거친 만큼 뭐 전환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대전고 총동창 회장 입장도 대전고등학교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술을 그대로 이어가서 개교 100주년 행사도 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 학교가 어떤 이 국제화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학교로 전환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개념 차원에서는 총동창회 입장에서도 어떻게 환영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쪽의 주장도 소개해 주시죠. 네, 전교조 대전 지부 쪽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대전 국제고등학교는 이 소수 특권층을 위한 귀족 학교로 전락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교육의 양극화가 심화해지고 또 차교육이 팽창하고 또 일반계 고등학교의 역량이 약화되는 등 좀 심각한 부작용만 불러온다면서 반대 운동을 좀 펼쳐가고 있는데요. 뭐 최종적으로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전 상공회의소가 지역 대학생들의 해외 탐방을 적극 지원하고 나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지난주에 이 대전 상공회의소 회장 선거가 있었는데 여기에 새로 당선된 박희원 회장의 공약이기도 한데요. 상공회의소는 지역의 기업들의 어떤 인재 확보 차원에서 대학생들과 이 지역 기업하고의 어떤 연결고리 찾기의 하나라고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이름을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젝트라고 좀 붙여놨는데요. 방법은 여름방학에 맞춰서 지역 대학생들의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해외 탐방단을 모집키로 했는데 대학생 2-3명이 모여서 어떤 경제나 어떤 문화 이런 여러 분야의 탐방 계획을 제출하면은 이 중에 20팀을 선정해서 보내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스스로 제가 이런 시선으로 세계를 둘러보고 싶습니다. 뭐 이런 계획서를 내면 이 가운데서 선발을 하겠다. 뭐 이런 방식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선발을 20팀을 해서 보내주면은 비용을 다 대서 보내주면은 이 학생들은 갔다 와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이러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보면 지역 기업도 소개하고 지역의 우수 기업들의 어떤 비전도 소개를 해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어떤 기업이 있는지 또 우리 지역에 우수한 어떤 이 회사가 어느 회사가 있는지 이렇게 해서 인연을 맺어준다는 것이 상공회의소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인연으로 지역의 우수 인재를 다른 곳에 뺏기지 않는 효과도 있을 거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였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간입니다. 민병주 의원이죠. 비례대표 의원인데 새누리당 지금 유성구 쪽에 와서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오늘 원전 보안 관련 정책 토론회가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유승열 진산자연휴양림 대표가 이 식목의 날을 맞아서 이 동탑 산업훈장을 받게 됐다고 하네요. 최종호 한국전통문화대 교수가 이 백제문화재 추진위원장에 임명이 됐네요. 전원식 씨가 대전 세종 충남 중기협의회장에 선출이 됐습니다. 정성수 충남대병원의 교수인데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용관 대전 예술의 전당 관장이
어제 취임을 했습니다. 김현묵 대코리아 제과 대표신데요. 충남대 장학금으로 2천만 원을 개척을 했다고 합니다. 이상 블러스 뉴스 마치겠습니다.